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 배우고 가볼까요? 그런다고 해서 아주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아주 작은 건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포기했던 첫 번째 통입니다. 첫 번째 통인데, 얘네들이 이제 청소 시작합니다. 아주 잘은 못하죠. 그렇지만 청소를 시작했다는 건 이제 얘네들도 어느 정도 세력을 갖췄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 비해서 두 번째 통은 벌통 전체를 청소하고 있죠. 입구 전체를. 아주 나무가 깨끗합니다. 위에 보면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얘네들은 입구부터 청소를 해 나옵니다. 이거는 벌들이 외부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현상을 보이긴 해요. 어떠한 벌통 입구에서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개미들이 많이 온다거나 어떤 곤충들이 많이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소문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요 놈은 형태가 좀 다르죠. 이건 포진입니다. 포진. 방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들이 방어를 의미하는 건 벌통 소문에서부터 밖으로 쫙 내려옵니다. 이유가 뭐죠? 말벌입니다. 말벌이 와서 잡아갈 때 끌어내려서 여기에 딱 주저앉히면 벌들이 딱 에워쌉니다. 그래서 열을 40도까지 끌어올립니다. 말벌은 40도가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지금 포진을 해 있죠. 요거는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말벌한테 얘네들은 기습을 당하고 있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얘네들은 집으로 소문 위로 뭉쳐 있죠. 얘네들은 밑에 말벌 포진을 하는 게 아니라 말벌을 잡기 위해서 방어 포진을 하는 게 아니라 집 위로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는 할 일이 없는 애들이에요. 노는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다르죠. 같은 벌통이지만 그 벌의 세력과 얘네들의 행위는 다릅니다. 자, 얘네들도 열심히 청소하고 있죠. 자, 요놈은 확인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는 한봉에서 잘 보입니다. 들어오는 꿀벌을 잡아서 몸을 청소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죠. 꿀벌 중에 한봉에서 잘 보이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심한 것만 볼까요? 자, 얘네들도 늘어졌죠. 밖으로 쭉 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벌을 잡기 위해서 방어망을 형성하는 겁니다. 왜? 혼자 떨어져 있으면 말벌이 그 벌을 잡고 도망가기 때문에 뭉쳐서 한 놈을 잡을 때 서로 달라붙어서 말벌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요 한 가운데 놔두고 말벌을 에워싸서 40도라는 열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말벌을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방어를 의미하는 거죠. 소문 입구의 방어입니다. 자, 그리고 소문 상단으로 이렇게 몰려있죠. 얘네들 무슨 얘기예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깝깝하니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에가 덥다 이 얘기죠.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에 보면 천여왕이 교미 나가서 잘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 표시를 해놨어요. 말벌 어디 갔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니까 방어막을 형성하는 거나 그냥 할 일이 없어 나온 벌들을 똑같이 볼 뿐이죠.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 괜찮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위에는 뭐죠? 비가림입니다. 햇빛도 가려주고 햇빛이 내리쬐을 때 요 부위는 상단 쪽으로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벌들이 위에서 쉬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가 왔을 때 사선으로 비가 쳐도 벌통이랑 다 젖어도 입구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손가락 뭐 한 마디 정도, 제가 박스 날개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죠. 박스 날개는 한 요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이상, 박스 날개 이상 커져버리면 얘네들이 자기 집을 잘 못 찾아가요. 헤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뭐 구입을 한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벌통 위에다가 덮어놓은 건 공업사죠. 공업사에서 그 뭐라고 하죠? 적재함 보호제입니다. 이게 적재함을 감싸고 있는, 기스나지 않게 감싸고 있는 걸 얻어온 거죠. 왜? 그쪽에서는 어차피 이게 폐기물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비가림도 되고 또 햇빛 가리개도 되고 다용도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스펀지 재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 차단도 가능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오렸죠. 요런 것들을 오려서 이렇게 개상과 단상 사이에 씌워줬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공간으로도 얘네들은 뜨거운 태양열을 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두가 그렇죠. 개상과 단상 사이에 이건 코팅을 해 놓은 거죠. 이거는 파란색, 녹색, 노란색, 이게 벌들이 감지를 잘한다 그래서 한 양봉가 분께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양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돌아다니는 걸 제가 주워 왔어요. 색종이를 코팅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폰지 재질이죠. 제가 말한 이 포장지입니다. 이 포장지를 오려서 이렇게 만들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문 입구에 이게 길면 길수록 얘네들한테 취약합니다. 자기 집 잘 못 들어간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마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쳤다. 자, 지금 말벌을 잡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죠. 벌통과 벌통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디에 서 있어요? 벌통 소문과 이쪽 소문 사이에 서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 벌통 소문을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벌을 잡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왔지만 잠깐 서 있을 때는 잠깐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벌통과 벌통 사이에 서 있어야 됩니다. 소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양봉 벌을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이 벌통 앞에서 무언가 일을 할 때 소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 강한 군수에서는 상관이 없겠죠. 강한 군수에서 지금 뭐 외역봉 쪽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약한 군수 같은 경우는요, 외역봉이 들어오면서 남의 집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안 좋겠죠. 큰 차이는 없겠지만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말벌을 잡으러 왔다 할지라도 만일 말벌이 꿀벌을 표적으로 딱 정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계속 비행을 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말벌 잡기가 쉽죠. 그때까지 기다릴 때는 벌통과 벌통 사이에 벌한테 방해가 안 주는 곳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벌들도 자기 집을 원활하게 그냥 드나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아주 쉬운 거,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뿐이지 얘네들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말벌에 많이 당했어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얘네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언어를 구사한다면, 인간과 같은 언어를 구사한다면 물어보고 대답하고 해줄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얘네들 나름대로의 언어는 따로 있습니다. 저도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냥 과학자라는 자들이 일부 발췌해 놓은 걸 응용을 할 뿐이죠. 이 얘네들 언어를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행동하는 행동 방식을 보고 우리는 얘네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때 엄마 나 밥 줘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울어버리죠. 근데 엄마들은 그걸 자기의 경험과 아기의 상태를 보고 알아갑니다. 이게 꼭 말이라는 언어가 있어야 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얘네들의 행동을 보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벌들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우리가 지금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그 말도 안 되는 유튜브의 헛짓거리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벌 키우는 건 내 봉장에서 배우세요. 내 벌 키우는 건 내 봉장에서 배워야지. 왜 남의 주둥이에 놀아납니까? 오늘 손님이 왔다 가셨어요. 저 늦게 왔는데. 이쁘죠? 이런 거거든요.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지만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의 주둥이에 놀아나지 마시고 내 봉장에서 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봉장에서 벌을 배우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길,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지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식을 전달해 줬으니까 여러분은 지혜를 발휘해야죠. 지혜를 발휘해서 내 벌을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천입니다. 예천에서 한 양봉가의 벌통입니다. 벌이 전부 추풍 낙엽이 돼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소비를 꺼내고 벌통을 확인하는 중의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를 장수 농약 농법이라고 합니다. 장수 농약 농법에 의해서 벌들이 벌통 안에서 죽어서 떨어지면 일벌들이 이걸 총수를 못 해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소문이 막힙니다. 소문이 막히게 되면 그 소문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삶아버립니다. 소비를 다 꺼내고 이 벌들을 죽은 사체를 이렇게 벌통 옆에 꺼내 놓은 겁니다. 이건 정말 미쳐버리는 일이에요. 이건 전멸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농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신 사진은 경북 예천에서 오늘 아침에 날라온 사진입니다. 그 얘기는 어제 한낮에 농약을 살포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살포했든 어느 작물에 살포했는지 모르지만 농약을 살포했다는 얘기고 이 농약을 한낮에 살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벌들은 농약 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이 이미 뿌려진 밭에는 잘 안 가죠.
그지만 벌들이 꿀을 빨고 있는 상태에서 농약을 쳐댔다는 겁니다. 이건 한낮에 농약 뿌린 거예요. 벌이 밭에 있는 상태에서 농약을 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벌이 농약이 묻은 상태에서 귀소를 합니다. 귀소를 하게 되면 벌통 내부에 들어와서 다른 벌들이 이 농약에 의해서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소문 입구를 막게 되어 있고, 소문 입구를 막으면 그 안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열을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문이 막혔죠. 그러니까 열을 못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역봉이 전부 전멸하는 겁니다.